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하나 여러분들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2039년까지는 살아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 F 케네디 사망 사건의 진실이 안 밝혀졌잖아요.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게 하비 리 오스월드고 또 그 하비 리 오스월드가 법정에 가서 그 신문 밖에 가서 나가는데 또 다른 또 암살을 했어요. 암살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짜 살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국의 대통령의 암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수사 기록 자체가 일정 시간 동안 봉인이 됐어요. 그 봉인이 풀리는 게 2039년입니다. 그때 되면 케네디를 누가 죽였고 하는 그 진범이나 이런 게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때 되시면 여러분들이 진범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 40년 가까이 전에 미국의 유명한 샤론 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이쁜 여자 배우가 한 게 있었어요. 이 여자 파티하는데 집안에 그냥 범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죽였거든요. 대규모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비 리 오스월드나 샤론 테이트를 살해한 그 범인이나 기본적으로 일단 살해 원인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최면을 당했어요. 몇 날 몇 시가 되면 어디에 가서 네가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암시를 받아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서 이러고 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는 하면서 깨어나고 나면 자기가 그 짓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최면이라는 거 함부로 당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면의 깊이에 관한 문제예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면 기술 중에서도 그 후최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뒤면 혹은 일정한 어떤 특별한 단어를 듣게 되면 예를 들면 9x 7, 8 어떤 특정한 숫자나 특정한 어떤 단어를 듣게 되면은 네가 바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지금 암시를 건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된다. 이것이 후최면입니다. 그거는 걸 수 있는 능력 있는 최면술사도 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 깊이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어떤 최면 기술이 필요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최면 상태에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전생 최면 들어보셨죠? 혹시 전생 최면 인터넷으로나 뭐나 아니면 직접 그 최면술사한테 가서 전생 최면 해본 사람 계세요? 그리고 전생 최면 해봤더니 내가 실내했을 때 귀족이었다더라, 혹은 프랑스의 왕족이었다더라, 혹은 뭐했다더라 해갖고선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의양해갖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상태에 들어가려면 최면 상태로부터 아주 깊은 무의식 상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전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무의식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의식이 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 기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억까지 다 그 안에 그냥 함께 섞여 있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잡은 물고기가 내 가두리 어장에 있는 물고기인지 아니면 대양의 다른 사람 가두리 어장에 어떤 놈이 나한테 잡힌 건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내 꿈에서 내가 전생 최면을 했더니 그게 진짜로 내 전생의 꿈인지 다른 사람의 전생의 기억이 나한테로 그냥 낚시질 당했고 올라와서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그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짧은 전생 최면을 믿으신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의식 상태까지 내려가면은 모든 사람이 같은 의식 안에서 같이 존재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요만큼의 상태는 내가 나라는 존재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김명식이다 혹은 최철수다 혹은
이순해다 뭐 이런 그 존재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이후의 기억만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에는 존재를 하고요. 그 이후 그 이하의 세계에서의 무의식에서는 다른 사람의 기억까지 같이 다 공유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의식 상태에서는 너와 나가 없어요. 즉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너와 나가 별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잠깐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나 혹이 도다는 것처럼 같은 몸 안에서 이렇게 각기 달리 돋아는 혹이에요. 각각의 혹이에요. 이 혹이 아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원래 원래 자체로 그냥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나가 다 너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다 이렇게 원래 나예요. 그냥 그 지금 내가 보기에만 저게 남의 형태로 보이는 근데 같은 의식이에요. 의식적으로 보게 되면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상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의식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그 명상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것이 가능해지느냐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무통분만이나 혹은 무통발치 같은 것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 깜짝 신호나 TV 이런 데서 혹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최면 깊게 걸어놓고요. 이빨 뽑았는데도 전혀 통증을 못 느껴요. 무통발치라고 하는 소리. 네. 몇몇 시도했던 경험도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무통발치, 최면 검색어에다가 최면 그리고 무통발치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몇 의사 혹은 최면술사가 같이 협동을 해서 혹은 최면술을 아시는 치과 의사분께서 환자에게 깊은 최면을 걸어놓고 그냥 뽑아냈는데 환자는 전혀 마취 안 시켰는데도 통증 못 느끼는 그런 무통발치, 심지어는 무통분만도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놀라운 우리의 정신세계, 그 다음에 의식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꿈이라고 하는 세계가 여러분들 전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식에 나만 인식을 하고 있고 꿈속에 있는 나를 기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두 개의 사람인데 한쪽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식 상태에서는 그 잠재의식 상태, 즉 꿈의 상태에서의 일을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현재 의식 상태에서의 일을 잠자는 동안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부 의식 상태에서는 두 개의 나가 서로 각각 헛돌고 있어요. 헛돌지만 이것이 무의식 상태에서는 서로 통일이 되어갖고 그것을 잘 비벼가지고 하나의 인격으로서 이것을 혼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는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사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 도교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의학 그 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는 쉽사리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과 의식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잠재의식, 그 정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깜빡 뭐가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더 깊은 세계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지금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겉돌고 있어요, 서로. 깨어있을 때는 잠자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의식 상태, 내가 어떤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잠자는 동안에는
내가 깨어있을 때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기억을 하지 못하고 내 몸 안에는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같이 겉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 즉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뭐 20몇 억 인구도 하게 되면 30억 가까운 그 인구의 모든 기억들이 다 혼재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원래 한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의 별개의 어떤 자아로 태어났고 겪었던 기억들이 전부 다 그냥 혼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심지어는 전생까지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의식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은요. 자, 근데 그 꿈에 대한 얘기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꿈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꿈을 조절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꿈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 꿈이 왜 꾸어졌는지 그 본래 스토리가 어떤 건지 그 꿈이 나에게 의도하는 바가 목적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다 알아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날 보게 되면 어떤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낮에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요. 그거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잠재의식에서 어떻게 하지 궁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들어낸 결론, 그것이 깨어있는 순간 마치 구덩물에서 뽀곡하고 썩은 그 메탄가스가 터오르듯이 잠재의식 상태에서 이미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내렸던 종합적인 결론을 갖다가 뽀각하고 떠오르는 게 그게 아이디어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 하늘에서 온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은 혹은 우주는 인간의 언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말로 예언이나 계시를 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내가 예언을 들었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 말씀을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본인이 잘못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은 인간의 언어를 할 줄 모릅니다. 신이 계신다고 하게 되면 신이 영어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랍어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산스크리트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국말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의식 상태에서 그냥 알았지? 하면 예. 그렇게 와요. 절대로 말로 계시를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어떤 예언을 들었다 하는 거는 내 마음의 농간이거나 혹은 실제로 뭔가 외부로부터 어떤 온 인스피레이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그 의식 중추, 그 중에서 특히 언어 중추에서 농간을 부린 거예요. 그걸 말의 형태처럼 내가 들리게끔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